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510조 원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1조 원가량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정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국회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4+1 협의체가 단일안에 대한 도출을 했나요? 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당이 주말 동안에 모여서 예산안과 법안들을 논의했는데요. 예산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마무리됐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아직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으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연동률을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협의체는 오늘 본회의 전까지는 최종 합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법안에 대해 단일안을 우선 마련해 두고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본회의 상정과 표결 처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당은 안건들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통해 맞대응할 방침인데 오늘 오전 결정될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어떤 타협안을 제시할지가 변수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어떻게 조율됐습니까? 네, 협의체는 513조 5천억 원대의 정부 원안에서 1조 원가량을 삭감한 512조 원대의 정부 예산 수정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통 정부 예산안에서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정도를 순삭감하는데 올해는 순감액을 1조 원 정도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안의 경우 4+1 협의체가 실무 협상을 통해 수정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이어 기재부 차원의 시트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정확한 증감액과 순삭감 규모는 시트 작업이 끝나는 오늘 오전 중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원칙에 따른 건데요.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화폐 과세가 탄력을 받게 됐는데요.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화폐를 일종의 자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취급하는 업소를 등록해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논의를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로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 혹은 기타 소득 중 어느 것으로 간주할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금융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감원에서 이 DLF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비율을 담은 분조의 결과를 내놨는데 비대위 쪽에선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DLF 비대위는 분쟁 조정 결과를 놓고 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라면서 분조의 재개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비대위는 청와대에 은행 책임에 대한 최소 배상 비율을 확대하고 손실배수가 큰 상품 가입자에 대한 배상 비율 확대와 은행의 판매 책임에 대한 배상 비율 산정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앞서 금감원은 DLF 피해자의 손해배상 비율을 최소 20%에서 최대 80%로 결정했습니다. 비대위는 은행의 위법 행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배상 비율이며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해 3호로 쪼개기한 상품에 대한 배상 비율이 없고 분쟁 조정을 피해자와 은행의 자율 조정에 맡긴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DLF 상품을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행장 등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DLF 검사와 분쟁 조정 방해 혐의, 또 최근 상장지수증권의 불완전 판매 중징계에 따른 가중처벌까지 겹치면서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